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최근 의뢰를 위해 주 광저우 총영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데요. 중국은 대륙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 중국 대사관 관할 아래 총 8개의 총영사관과 1개의 출장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결혼비자, 단기 초청비자 등의 경우는 당간 관할 지역에 호구지를 두고 있는 신청인만이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그리고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도 각 심사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다르거나 서류가 추가되거나 심사기간, 절차 등 여러 변수가 있으니 신청 대사관, 총영사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중국 혼인신고에 서류를 대행해드렸던 분으로 현재까지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시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배우자는 각각 이용 경험이 있고 과거 혼인해서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 업무는 한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의뢰하셨으며 관할 총영사관은 주광저우 총영사관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비자 신청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하느냐, 소명서를 작성할 것이냐, 그렇다면 소명서를 어떤 맥락으로 작성하느냐, 이것이 행정사의 역량이고 이에 따라 서류 심사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배우자와 한국 배우자 원본 서류는 안내 후 본인이 준비하고 행정사는 각종 신청서와 초청장, 초청사유서, 소명서 등을 작성합니다. 해당 내용 작성을 위해 연애사진과 SNS 기록을 받아 유선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도 함께 진행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로 완비합니다. 분량은 책 2권 정도이며 양이 방대하여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결혼비자는 신청인인 중국인 배우자가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주광저우 총영사관은 비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은 필수이며 비자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총영사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 10월 16일에 비자를 신청하였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10일 후에 비자가 발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1월 1일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이 허가가 되면 아래와 같은 사증 발급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스티커 비자는 사라졌고 해당 서류가 비자를 대신합니다. 사증 발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최근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과 서류 준비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영사인증 절차가 없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해당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한국 서류 아포스티유와 중국 서류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인 대설을 지나 어느덧 입추에 들어섰는데요. 남은 여름도 무탈하게 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연인과의 혼인신고와 더불어 배우자가 한국에서 동거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의 준비 절차와 서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양국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의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신고는 필리핀 또는 한국 어디에서 먼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리핀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현지 혼인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예전에는 현지 통계청에서 발급한 한국 배우자의 PSA, 미혼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한국 배우자의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서류는 현지 시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어 예비 차원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혼인신고는 필리핀 혼인신고보다 비교적 간단한데요. 배우자의 서류를 한국으로 발송하여
번역 후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할 경우 동일하게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인 LCCM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현지에서 PSA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동반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현재 개인관광 단기 초청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비자만 허가하므로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가족 신분으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이상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심사 소요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자가 발급이 되면 배우자는 필리핀 정부에서 주관하는 CF 교육을 이수하셔야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는 배우자의 한국어 토픽 1급 이상 또는 한국어 학당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등 한국 배우자의 소득 입증과 더불어 기본 요건의 충족과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그리고 결혼비자의 준비는 정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알맞게 준비해서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준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반가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일 커플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민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2024년 8월 기준 29,301명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9,338명이 F6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남성이 895명, 여성이 8,443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일 관광의 증가와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시고 일본에서 하거나 일본에서 먼저 하신 후 한국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하는 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한국 배우자의 서류와 일본 배우자 호적등본 원본 및 신분증 원본,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는데요. 완료되면 수리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무리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는 경우에는 쌍방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기본서류와 혼인신고서를 준비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고적 절차 또는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재외공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되고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는데요. 관련된 서류는 주일본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본의 경우 1개 대사관, 9개 영사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사관마다 심사 기준과 서류가 일부 다르니 꼭 해당 영사관의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사항과 재외공간에서 요청한 서류 준비를 잘한다면 빠르면 일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면 배우자는 한국에서 해당 비자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가 되면 6개월 이후에나 재접수가 가능하오니 전문가인 행정사법인 태백에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한국에 살기 위한 결혼비자 발급 관련하여 간단하게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내와 주의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일본은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자 없이 서로의 국가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 비자가 필요하겠죠. 일본에서 살기로 결정한 커플도 있고 그 반대인 커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 하고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인 F6 비자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자는 일본에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을 하게 되며 다만 한국에 이미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임신 출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것이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본인 본인의 주소지가 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주일본 대사관 내에 총영사관이 9개가 있습니다. 총영사관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히로시마, 후쿠오카에 있으며 각 대사관 영사관에 따라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일본 국적자는 본인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표 또는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 공적신분증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대사관, 영사관에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대사관과 영사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방문 전 예약이 필수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따라서 주안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본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신청은 사실상 커플이 직접 준비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인으로서 업무에 바쁜 와중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막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 다투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혼비자는 불허가 나는 경우 6개월 뒤에나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준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혼인요건 인증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여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수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39,000여 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등의 절차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 절차대로 진행하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는 방법과 베트남에서 먼저 하는 방법이 있으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베트남에 최소 2회 정도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사관과 베트남 현지 관공서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제출 서류 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한베트남 대사관은 이 서류 접수를 위한 대행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혼인요건인증서의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비용 또한 중요한데요. 주한베트남 대사관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히 크게 측정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추가가 되니 이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범죄 이력이 있거나 건강 문제, 베트남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처리가 안 된 경우,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제출 서류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베트남 배우자의 경우 여권, 신분증, 출생증명서, 호적부, 혼인상황확인서, 이혼상황확인서, 건강진단서, 한국 입국 스탬프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한국 배우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 조회보서, 건강진단서, 베트남 입국 스탬프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필요에 따라 사본, 원본공증, 한국어 번역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문구가 잘못되어 반려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서류 도움을 주는 대행업체도 연결시켜드릴 수 있으며 또한 혼인신고에 이어 결혼비자 신청을 바로 준비하시는 경우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주한베트남 대사관 측에 전달이 되어 접수가 되면 통상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서류에는 혼인요건 인증서와 함께 기제출한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과에 혼인신고를 접수하면 일주일 전후로 완료되고 베트남 혼인신고는 현지에서 배우자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비용을 최저 수준에 맞춰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으로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이 되어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나라는 초청 사유가 명확하고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통해 두 분의 관계를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아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대사관에서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만 C3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연인의 초청 비자는 두 분이 혼인을 결정하셨고 이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혼인신고를 마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간혹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C3원이 아닌 C39 비자일 것이고 비자 코드가 다른 만큼 심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C3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목적은 위 목록 중 5번인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단기 방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 등이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국민은 여권과 사진, 비자 발급 신청서,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한민국 비자센터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의 종류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단기 초청 비자의 경우 비자 수수료와 비자센터 대행 수수료를 합해 85만 6천 루피아이며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7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칙적으로 양국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부부로 인정을 하여 C3원이나 F6 비자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커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인도네시아 혼인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방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유로 C3원으로 입국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원칙인 양국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두 분의 혼인의 진정성을 초청장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도네시아 연인이 한국에 체류 당시 불법 체류나 실정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기 십상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두 분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C39 코드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는 관광비자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관광비자도 사실 불허가 많은데요.
두 분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고 인도네시아 연인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비한다면 어렵긴 하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은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준비에 특화된 행정 전문가 집단으로 때로는 심사관이 되어 때로는 신청인이 되어 양쪽의 입장에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며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준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부쩍 문의가 많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절차 및 준비 서류와 결혼비자 등 꿀팁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로서 2000년대 초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을 많이 한 국가인데요. 2004년 72명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759명까지 증가하다가 많은 문제로 인하여 2008년과 2010년 등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잠정 중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캄보디아 국제결혼이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캄보디아 법령상 결혼 중개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 혼인신고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준비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조건은 우선 두 분 모두 미혼이셔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2,500달러 이상이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위의 서류들을 외교부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그 후 서류와 여권, 증명사진, 입국 사증을 지참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했으면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제결혼 미혼 공증서류를 접수해 인증을 받고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캄보디아 외교부에 결혼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의 서류와 외교부 발급서류를 가지고 내무부에 방문해 인터뷰와 심사를 통해 결혼허가서를 발급받아 배우자의 주소지의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무리했으면 한국 배우자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결혼증명서와 여권사본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번역 후 가까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접수하여 비자가 나오면 캄보디아 배우자는 해당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절차가 일반적인 국가와 다른 점은 캄보디아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및 캄보디아 현지 혼인신고 시 서류 진행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이에 꼭 결혼서류 대행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의 이력이 있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가 성공적으로 발급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태국은 결혼비자 심사기간을 보통 4개월로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는 4개월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나 다른 위법 상황과 관계없이 결혼비자를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으신 커플은 4년 반의 불법 체류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의 허가를 받았고 더구나 보통의 기간보다 빠른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최초 연락은 작년으로 두 분이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중에도 견고한 애정과 신뢰가 느껴졌고 두 분이라면 그 진정성을 어필하여 좋은 결과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 두 분은 결혼 약속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여권까지 분실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여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심사, 태국 혼인신고, 단기 초청비자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스킵하는 절차인데 해당 건에서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 허가에는
위 프로세스대로 진행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서로 많은 소통을 하였고 흔하지 않은 사례에 의뢰인께서도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해당 케이스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저희가 주도한 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원서와 반성문, 기타 인도적 사유를 위한 참고자료 등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필요한 서류와 논리를 구상하였는데요.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저희 법인만의 전략입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까지 결혼비자에 있어서 단 한 건의 불어도 받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으로 제출하는 전체 서류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출한 기타 참고자료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여 심사기간인 4개월보다 단축된 3개월 만에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은 각종 어려운 상황에서의 결혼비자, 단기초청, 불법체류, 사범심사 등에 대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저희 법인은 전국의 직영지사망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사와도 협업을 통해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